이제 한 주간 소식 전했고, 근데 보면 뭐 소식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의 그 이제 폭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때가 6월 10일인데 그때에 맞춰서 미국의 워싱턴 DC에선 군사 퍼레이드가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개헌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주 방위군 들 이상들을 이렇게 폭동에 투입할 생각입니다. 과연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이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인류 미국의 LA 폭동 사태의 본질입니다. 본질. 과연 이것이 작년인가 개봉했던 영화 11워냐 그렇게 돼서 뭐 어떤 트럼프를 위시한 연방 정부냐 아니면은 트럼프를 반대하는 주정부들 간의 내전이 벌어져서 뭔가 해서 미국이 그렇게 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시나리오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더욱 강화된 어떻게 본다면 전체주의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기획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토론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시빌워에서는 그 시민군들이 대통령을 마지막에 뭐 쏴 죽이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막 백악관까지 쳐들어가서 총으로 쏴 죽이고 그랬죠. 뭐 약간 트럼프로 약간 그 추정되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나오고 뭐 거기서는 이제 뭐 뉴욕주와 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였나 서로 좀 성질이 다른 그런 두 주가 연합을 해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저는 그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라고 100% 시나리오라고 보질 않습니다. 이 영화라는 것은 공포를 심어주죠, 사람들에게. 어떤 무질서, 그리고 어떤 이 전쟁이나 내전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고, 실제 시나리오는 그것과 다르게 짜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LA 폭동, 뭐, 그 양쪽에 이제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 폭동이 되는 원인이 트럼프가 그, 뭐, 가게에서 일하는 이런 불법 이민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그 정식으로 입국한 합법적인 이민자가 아닌 사람들이 오랫동안 미국에 살면서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체포를 하면서부터 촉발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LA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하면서 이런 일이 불거졌다. 이것이 이제 주류 언론들의 스탠스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친 트럼프 계열의 어떤 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데서는 이들이 폭동을 먼저 일으키면서 어떤 주 방위군이 투입되기 전부터도 경찰차를 공격한다라든지 상점들을 불을 지른다라든지 이런 뭐 옛날에 뭐 안티파라든지 이런 데들이 했던 것처럼 폭력 시위, 폭동을 조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류 언론들의 스탠스를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의 스탠스, 일단. 누가 옳고 그르냐를 이야기하기에 떠나서, 주류 언론들의 스탠스는, 어, 트럼프가 공권력을 강하게,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어떤 각 주마다 그 주지사가 있고, 그리고 뭐 주방위군이 있고, 그리고 그 주마다 이제 법이 다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각 주가 모여서 하나의 연방을 이루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인데 이 궁극적으로 그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주가 이렇게 있고 그 주가 무언가 어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의제를 일률적으로 따르는 이런 그 어떤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 하달식 그런 체계에서 별로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주 단위의 권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죠. 주 경찰들이 제대로 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 폭동이 더 심화되면서 그리고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배치했다라는 점. 그 주지사라든지 이 주의 어떤 주권은 사라지게 되죠. 물론 이제 개빈 뉴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 근데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본다라는 것이죠. 양쪽의 의견들을 다 보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갈까를 이제 봤을 때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댓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미국 내 여론을 보면은 물론 어떤 이런 남미나 중남미 쪽에서 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기가 여기 살았는데 갑자기 불법 이민자가 돼가지고 추방이 되게 됐기 때문에 어떤 생계의 위협을 받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의 인구가 굉장히 높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실제로 이 사람들을 다 추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을 추방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추방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공장이나 상점 그리고 어떤 농지 이런 데서 일하는 그 많은 어떻게 보면 하층 하위 계층에 있는 노동자 집단이 거의 대부분의 이런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전통적인 백인 미국 사람들은,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런 일자리들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 그, 낮은 계층의 이런 노동자 계층을 이루고 있는 이들 이민자들을 다 추방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것을 추방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어떤 마가 이 지지자들에게 어떤 표를 얻기 위함도 있고 지지층을 확고히 하기 위한 어떤 립 서비스라 생각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나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그것은 하나의 명분으로 깔아놓고 그 명분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혼돈을 발생하고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이제 뒤에 다룰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스마트 시티 이것의 인프라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주에서 주로 넘어오고 내지는 국경을 넘어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관문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미그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으로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물리적으로 그런 거를 막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스마트 시티 안에서는 그런 것이 다 불가능해집니다. 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넘어온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디지털 아이디가 있어야지 무언가를 살 수 있고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위치 정보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동의를 받지 않고 다 이들이 수집하고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어떤 감시 통제 사회 이런 것들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겪었던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찬성하게 하려면은 어떤 사건이 필요합니다. 팬데믹과는 다른 사건.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시가 했을 때, 오바마가 했을 때, 민주당 정치인이나 공화당 정치인이 했을 때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람들을 찬성하게끔 이 디지털 감옥을 찬성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필요가 있죠. 팬데믹의 공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폭동 그리고 무질서 그리고 자신들이 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종적인 그런 공격, 테러,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남미 쪽 그 스페인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폭동을 일으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몇 집 건너 한 가구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중국인이나 조선족
민족들이 나를 묻지마 테러할 수 있다. 이런 공포를 일으키면은 한국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인종주의도 살짝 섞어가지고 이들에게 혼합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중국인들의 칼부림, 자, 이런 사건들이 뭐 앞으로 계속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요구를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저 마가 지지자들은 평소에는 이런 자신들의 인권과 어떤 사생활과 자유를 굉장히 중시했지만 이런 어떤 인종주의적인 테러라든지 어떤 폭동 그리고 사회의 무질서 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트럼프가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면 인식이나 어떤 생체 인식을 기반으로 한 출입국 시스템, 국경을 넘어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안면 뭐 생체 인식이 들어간 어떤 그런 출입국 그 관리소를 지나야지만 통과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뭐 어떻게 바다를 헤엄쳐서 온다 쳐도 이 생체 인식 기반한 어떤 신분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에는 이제 몇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단순히 출입국 시스템으로만 시작을 하겠죠. 근데 출입국 시스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들이 들어와서 어떤 폭동이나 테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필요하겠죠. 아, 그걸로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인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빌드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길게 봅니다. 2030년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야기는 하지만 2030년까지 힘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은 2050년으로 약간 늘려놨습니다. 2050년? 뭐 2050년이 되기 전에 될 수도 있겠죠. 언제가 될진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들이 어떤 짧은 시간 안에 서두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로 실수를 많이 했는데 여지껏 자,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잡을 것입니다. 클라우스 슈밥 나이 많고, 빌 게이츠도 나이 많고, 자기들 생전에 보지도 못할 걸 왜 하냐 하는데,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슈밥이나 빌 게이츠 뒤에 다른 세력이 있고, 그들은, 프론트맨, 그 어떤 앞에 나와서 선전을 하는 그런 홍보하는 사람이고, 영업사원이고, 그자들이 죽거나 해도 다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어젠다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부분의 글로벌리스트들이 다 죽는다 해도 그들의 자식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점 찍어 놓은. 그런 면에서 뭐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은 좀 젊은 축에 속하죠.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인종주의적인 그런 정서, 단순히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를 떠나서 이것이 어떤 인종주의로 번지게 되면은 어떤 극한의 내전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LA 폭동 때처럼. 자, 그랬을 때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줄 수가 있고, 저는 이게 내전까지 가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총기를 소유하고 어떤 그런 민병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 민병대를 소유하고 있어서 만약에 바이든 때 만약에 내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정부군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었는데 바이든 때는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내전을 아마 못하게 막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자, 근데 트럼프 때는 다릅니다. 왜냐면은 트럼프의 반대 진영,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은 그렇게, 훈련이 된 그런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테러리스트들은 있죠. 뭐 안티파 같은. 그들을 아무리 많이 동원해도, 이 연방군이나 주 방위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두, 유혈 진압이 될 것입니다. 그 진압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뭐, 어찌됐든 내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방적인 학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을 진압하려고 하면, 그렇게 정부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 보는 입장인데,
그러고 나서 이 일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시스템을 가져다 놓으면은 사람들은 다 찬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국도 그런 사건들이 아마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반대하는 이런 것들, 디지털 생체 인식을 기반한 어떤 감시 통제 시스템을 반대하는, 그나마 반대하는 많은 우파 사람들, 자, 그들이 이것을 찬성하게 만드는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어떤, 범죄 행위라든지,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면은 제가 이제 봤습니다. 이 이야기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생체 인식 법안 같은 게 통과되는 그것에 대한 게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우파 사람들이 막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아야 되니까. 자, 그걸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려는 것은 어떤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찬성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폭동이나 어떤 무질서나 아니면은 공권력이 진압하는 것, 이것들은 겉에서 보여지는 연극이고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진짜 이들의 목적이고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대체적으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 폭동이 미국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유럽에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이민자들이겠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동에서 뭐 전쟁들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 북아프리카 같은 데서의 그 전쟁,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대거 유입이 되죠. 그리고 또, 영국 같은 데서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또 어떤 큰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일부러. 예. 그러면 그 사건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가 필요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카드를 그때 꺼내는 거죠. 9.11 테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다 실행을 했죠. 미국에서는 뭐 애국자법 만들고, 그래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불시에 검문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시 통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뭐 이런 사태들을 국내 언론들이 막 얘기도 하고 외국 언론들도 쭉 얘기합니다. 근데 국내 언론에서 얘기 안 하고 있는 것들은 외국의 독립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 몇 개를 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거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언컨 뉴스라는 그 독일의 독립 언론이에요. 독일의 독립 언론. 거기에 올라온 몇 가지 기사를 한번 볼 텐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막 일어난 극도의 폭력적인 좌익 혁명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16가지 해가지고 6월 9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러면서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심지어 2025년 혼돈의 여름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거와 함께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의 7월 4일 날 뭔가 일이 또 올해 터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7월 4일 날. 그게 문서로 만들어져 가지고 작년에 2024년에 문서로 만들어서 어떤 시뮬레이션 한 게 있거든요. 그게 2025년 7월 4일로 맞춰져 있는 뭐가 있어요. 뭐 전염병인지 뭔지. 그래서 완전 그것도 이제 PDF 파일들이 있고 뭐 한데 그게 너무 뭐 방대해가지고 다 볼 수는 없었고 어쨌든 위기들이 미국에선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LA에서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16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로스앤젤레스 시는 극도로 폭력적입니다. 시위대는 경찰차에 물건을 던지고 있으며 교차로 한가운데서 차량 한 대에 불이 붙었습니다. KTLA 영상에는 시위대가 경찰관들을 조롱하고 도로를 봉쇄하는 동안 경찰관들이 거리에 도열해 있는 모습이 뭐 있다. 뭐 양쪽에서 다 폭력적으로 하겠죠. 시위대도 폭력적으로 하고 나중에 진압도 폭력적으로 하겠죠. 두 번째, 연방 요원 여러 명이 이미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은 폭력 사태를 축소 보도하고 있다.
예, 이제 앞으로 뭐 그 군인들이 투입되면 양쪽에 사상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3번,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불을 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촉진제를 사용하여 마른 솔잎에 불을 지르고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네 번째, 폭도들이 고속도로 출구 램프에서 미 연방보안관 서비스 버스를 괴롭히며 위험한 대치 상황을 만들고 있다. 폭도들이 먼저 뭔가를 계속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연방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응을 한다고 해가지고 군인들을 이제 투입을 하겠죠. 예. 다섯 번째,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 LA 시내 ICE 구금 시설에 폭발물이 투하되었다. 뭐 그냥 뭐 어떤 일반적인 거라고 하여튼 폭발물까지도 이렇게 사용이 됐답니다. 폭발 후 방구는 도주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다방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부른다. 여섯 번째, 체류가스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언론은 시위자들이 경찰에게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지고 타이어를 펑크내고 건물에 페인트를 칠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요 얘기는 조금 뒤에도 나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라는데 미리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요건 좀 뒤에 나오고. 7번, 의심스러운 점. 폭동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 시멘트 블록 팔레트가 놓여 있었다. 아, 여기 나오네요. 보니까 폭동을 하는 그 자리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콘크리트 그 보도블럭들 깔 때 보면은 보도블럭을 미리 막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그 보도블럭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보도블럭을 까는데 시위하는 장소에 미리 보도블럭 팔레트들이 쫙 깔려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이제 던졌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폭동이 과격화되게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정황이 있는 겁니다. 8번 극자 공산주의 단체 유니온 델 바리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위를 조직했다. 뭐 여기는 뭐 언컷 뉴스라는 곳의 어떤 정체성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위가 조직적으로 조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아홉 번째 많은 포스터와 전단지가 공산주의 사회 해방당 PLS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인이 뭐 이렇게 어떤 불만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민자들을 뭐 이렇게 뭐 잡아가고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들이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조직적으로 조직적인 행동이 했다는 거죠. 예. 10번째,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을 소집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군대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는 이를 반란이라 부르며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2천 명의 병력을 LA에 파견했다. 11번째, 1992년 폭동 이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처음이다. 12번째,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은 주 방위군 배치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아까 11워 내전처럼도 번질 수가 있겠죠.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과 민주당에 있는 주지사들은 이것에 뭐 주 방위군 배치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뭐 자기들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 동원하면서 내전 비슷하게 내전까지는 안 갈 겁니다. 뭔가 근데 지금보다는 더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겠죠. 예. 그러니까 이 폭력 사태를 더 부추기게 될 겁니다. 13번째,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시위 현장에서 복명 금지를 발표했다. 그는 주 방위군을 칭찬하고 무능한 뉴스컴 주지사와 베스 시장을 비판. 뭐 이는 극자 성향의 돈 받는 선동가들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마스크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뭘 숨기겠습니까? 하고 정치권에서는 또 정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예. 14번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 해병대 동원 가능성을 발표했다. 폭력이 개설될 경우 캠프 펜들턴이 활성화될 것이다. 예. 15번째, 의원들 보고 최소 30일 동안 LA에 대규모 ICE 이민 세관 단속국 배치가 있을 예정이다. 예. 그래서 바라간 하원 의원
민주당은 트럼프의 병력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번째, 폭력 사태는 다른 도시들, 예를 들어 뉴욕시로 확산되었다. 6월 14일 날 전국에서 1,400개 이상의 집회가 벌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트럼프 행정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 문제가 트럼프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급진 좌파 역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 며칠 동안 대규모 폭력적인 거리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혼돈을 그들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혼돈을 만들어냈고 이 혼돈을 나중에는 진압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겠죠. 그게 디지털 아이디와 그 다음에 어디에 사람들을 가둬놓는 수용소처럼 개토 같은 것들을 만들고 추적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하고 이것을 팔란티어를 이용해서 AI로 그것을 아예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예. 또 이제 그 다음날 이런 같은 언컨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다시 떴습니다. 6월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IC 반대 폭동은 일으킨 자는 누구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돈을 들여 조직적으로 진행된 시위라고 불렀다. 트럼프는 이제 얘가 돈 들었다. 누가? 뒤에서 돈 들었다. 예, 진짜 배우가 누굴까? 소로스는 그림자 속에 있다. 또 소로스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얘기죠. 예, 조지 소로스는 열린 사회재단과 재정적으로 연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그러면서 스푸트니크와의 뭐 베로니카 카포스카리 대학교 연구원인 마르코 마실라스 박사는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시위는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전략의 일환이었다. 근데 그 돈을 누가 대고 있냐? 소로스가 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불법 이민자를 색출해서 잡아서 추방하겠다는 건데 그 지금 상황이 컬러 혁명식으로 되고 있다. 색깔 혁명식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르실로는 소로스 모델을 따라 조직적인 봉기의 고전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위자들은 민주당과 가깝고 자금력이 풍부한 NGO와 연결돼 있다. 진보적 언론은 이 폭동을 도덕적 저항으로 묘사한다. 아니, 트럼프가 막 이상한 막 어떤 전체주의적이고 막 뭐예요? 저기 독재를 하니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반기를 든다. 이렇게 하겠죠. 해시태그와 슬로건을 통한 상징적 행동주의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죠. 이제 6월 13일 날, 14일 날 전국적인 집회가 예고가 돼 있죠. 연방 기관은 체계적으로 억압적이라고 묘사된다. 요게 컬러 혁명, 색깔 혁명의 기본적인 대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세금이 일하는 곳, 시위 배후의 핵심 단체는 인도적 이민자 권리연합인 CHIRA다. 핵심 단체가. 예. 근데 CHIRA는 소로스 정의 펠로우십과 같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거죠. 그리고 가짜 시위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다. 미국 평론가 스콧 애덤슨은 S에서 벌어진 시위를 부유한 민주당 인사들과 소로스와 가까운 단체들이 자금을 내는 고용된 음모라고 묘사했다. 근데 시위 현장에서의 벽돌은 누가 공급을 했나? 보수 성향의 X 사용자들은 2020년 BLM 시위 때처럼 여러 시위 현장에 벽돌 팔레트가 투기되고 있다고 신고를 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던져라 이겁니다. 예. 이 벽돌은 현재 경찰과 보험군을 상대로 돌멩이와 화염병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특별히 조직된 것인가요? 어, 보수 평론가들은 이를, 그러니까 여기도 진보 보수 나눠가지고 또 정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를 IC 폭동이 민주당의 조종을 받고 있음을 거의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또, 아유, 정치적으로 뭐 싸움이다. 근데, 리버럴한 곳은 또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도덕성을 내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마가의 일환으로서 여기에, 그 불법 이민자들을 내쫓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BLM 2.0이 2주에 초점을 맞춰. 하여튼,
안티파 단체들도 다시 개입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그리고 트럼프를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 대한금융포털 제로 해지는 LA 시위가 도널드 트럼프를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라고 추정. 근데 이 그 언컨 뉴스를 보게 되면 뭔가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두 양쪽에서 그냥 일부러 어떤 혼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디지털 아이들을 자,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개토 같은 스마트 시티 또는 뭐 15분 도시 또는 하나의 수용소죠 개토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추적 감시를 하는 걸 당연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그 기사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런 기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언론사인데 익스포즈에서 나온 6월 9일입니다. 이거는 유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소개를 해주는데 대량 이민은 디지털 아이들을 포함한 글로벌리스트의 의제를 전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익스포즈 6월 9일 날 나온 건데 영국 노동당 정부는 단 하루에 1200명 가까운 이민자가 영국 해역을 건너면서 반발에 증명을 했고 이에 따라 장관들은 즉각적인 국경 통제 개혁을 시행하는 대신 이민 집행을 새로운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영국은 하루에 1200명 가까운 이민자들이 영국 해역 건너오니까 얘는 국경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아이디를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겠네 하고 영국은 이렇게 나선 겁니다. 예. 그래서 내무부 장관 이벳 쿠퍼는 전자 비자를 디지털 아이디에 연결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국은 영국 내외로 사람들의 이동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자를 파악해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죠, 이게. 미국도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이번 여름에 출시되는 디지털 신원 앱인 거버먼트 UK 월렛으로 2027년까지 운전면허가 제한군인 카드와 같은 국가 발급 자격증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민 위기를 은폐 수단으로 삼아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시민의 자유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중앙 집중식 감시 인프라를 정상화하려고 주장한다. 이거죠, 이게. 그들은 문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해결로서 이런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 추진은 하여튼 위 내용은 어제 내추럴 뉴스에 올라온 건데, 그걸 요약한 게 익스포즈에 이렇게 실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 디지털 위험, 영국 정부는 2025년부터 데이터 사용 및 접근 법안을 통해 술집, 클럽, 레스토랑, 상점 출입, 은행 계좌 개설, 정부 서비스 등의 디지털 아이디를 도입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할 겁니다. 미국, 영국 하면 방법만 다를 뿐인 거고, 그래서 한국도 아마 어떤 국내에 있는 조선족, 아까 사할린 동포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범죄가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그들을 단속하는 방법으로서는 디지털 아이디와 유사한 것들을 해서 계속 추적 감식을 가능하게 만들면 국민들은 굉장히 거기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겠죠. 우리가 안전해지겠지 이걸 통해서. 예. 그래서 예, 쿠르트는 이 영상을 제작했을 당시 데이터 사용 및 접근 법안은 상원에서 발의되어 논의 중이고 이게 통과된 건 아닙니다. 논의 중인데 2024년 10월 23일 의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 모두를 통과됐네요. 이 법이 찰스 왕세자의 재가를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답니다. 이게 데이터 사용 및 접근 법안이 이미 상하원 다 통과하고 찰스가 도장만 찍으면 통과. 우리나라도 국회 통과하고 이재명이 도장 찍으면 통과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뭔가 또 사건이 만들어질 겁니다. 현재 하원 수정안이 심의 중이다. 기득권층이 이민을 이용해 자신들의 의제를 추진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영국에서도 이민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글로벌리스트 아젠다, 디지털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죠. 예, 위에 언급한 디지털 아이도 그 중에 하나다.
이걸 미국판, 이건 영국판이고 미국판은 미국에서 지금 실행 중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화와 유럽 국가들의 정체성을 없애고 국가가 아닌 단순한 국가로 만들려는 세계주의 세력의 목표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예. 이와 제가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기사들을 갖다가 찾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는 일부러 이런 사건들이 만들어져 있고 영국도 이와 유사하게 이민자를 이용해서 디지털 아이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미국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영국과 미국이 조금 다른 거는 미국은 총기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단순히 이민 문제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디지털 아이디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정 헌법 같은 것에 이제 명시되어 있듯이 이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좀 강한 편입니다.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좀 더 강한 이런 위기가 필요하겠죠. 그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단들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뭐 글로벌리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 세계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관료 집단이나 기업가들은, 그 어떤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 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 우리는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다. 이름조차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베일에 쌓여져 있는 인물이 이렇게, 하달식으로 밑으로 어떤 의제들을 여러 군데로 이제 명령을 내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는 양쪽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실행을 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시나리오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나리오를 알든 모르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는데 이 사건을 뭐 화재도 그렇고 비행기 추락 사고도 그렇고 칼부림도 그렇고 폭동도 그렇고 이 모든 사건은 디지털 디스토피아, 디지털 감옥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다. 뭐 어젠다 2030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완벽한 디지털 통제 사회를 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씩 내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한국도 얼마 전에 1.7톤인가 1.5톤인가 마약이 발견됐죠. 근데 말이 안 되죠. 예. 한 번에 5,7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근데 대한민국에서 누가 마약을 합니까? 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1점 몇 톤 이렇게? 그들은 그냥 근데 결국에는 프랑스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 어떤 장관이 프랑스에서도 마약이 횡행하고 있다.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마약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CBDC로 디지털 화폐로 다 바꾸면 마약 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터졌네 이게 아니라 이 일 터진 거에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지금 한참 우리의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게 미국의 LA 지금 폭동이에요. 그럼 보면은 여기에서는 한국 언론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뭐냐면 LA가 폭동이었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어, 좀, 독재 있죠. 자기만의 어떤 공화당식의 독재를 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봉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트럼프는 거기에 맞춰서 또 강력하게 이렇게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그것을 진압하려고 한다. 이제 그 일은 아마 더 커질 겁니다. 미국에서. 그냥은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을 사람들이 보고 해결 방안을 내세우겠지만 그 해결 방안은 정해졌다는 얘기죠. 예.